자, 브라보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대북송금의 마지막 키맨 이화영이가 검찰에게 자백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마지막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이재명을 끝까지 비호하던 그 이화영이가 결국엔 넘어와 버렸어요. 제2의 유동규가 결국 탄생을 했습니다. 경기도를 위해서 쌍방울이 대북송금했던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비를 대납한 거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라는 게 여태까지 검찰의 수사 결과였잖아요. 이 중 300만 달러에 대한 증언을 이번에 이화영이 한 거예요. 이 3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모두 다 사전 보고를 했었다. 자, 결국 모르쇠로 일관하던 이재명이 지금 아주 그냥 속된 말로 진짜 아주 좆된 상황인 겁니다. 모른다, 나는 관계없다 라고 했던 말이 또 전부 거짓인 게 이화영을 통해서 증명이 됐어요. 우리야 뭐 진즉에 알았지만 이재명은 또 본인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빅엿을 선사하고 우롱을 한 셈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재명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지금 저 300만 달러 말고 500만 달러 스마트팜 개선 사업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로 이젠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 예상으로는 아마 두 번째 이재명 체포 동의안은 이 건으로 올라올 확률도 조금은 있어 보이네요. 이거 말고 또 3자 뇌물죄 성남FC 그것도 있지 않나? 저 300만 달러에 대한 진술은 이화영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 쌍방울 김성태 회장도 똑같이 진술을 하던 겁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19년도에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었는데 이것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비용이었다라고 진술을 지속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당시까지만 해도 이화영은 아니다, 모르는 일이다, 쌍방울이 혼자 한 짓이다 라고 일관을 했단 말이죠. 자, 이화영의 이런 태도 변화는요, 아마 이재명의 정치적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 때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그간 유동규 건도 그렇고 남욱도 그렇고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도 그렇고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가차없이 측근들을 쳐내고 배신을 때려버리는 이재명을 보고 결국엔 나도 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같이 조사를 받고 대면을 종종 하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설득, 이제는 본인도 그만 좀 내려놓을 때 되지 않았나 라는 이런 설득도 이화영의 심경 변화에 영향을 끼쳤을 거고, 아울러 민주당 내 비명계 진영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더 이상 그 어떤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라 말한 것 역시 이화영의 심경 변화에 어느 정도 작용을 했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명계의 이 말은 곧 다음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올라오게 된다면 표결을 무조건 누른다는 얘기와 같으니까요. 자, 저는 이화영이가 계속해서 새로운 증언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화영이 이재명에 관한 증언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 준다면 뭔가 지 10년 징역 받을 거 9년으로 줄거나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화영의 증언으로 이재명만 또 타겟팅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화영이 누구 신복입니까? 네, 사실은 이해찬의 신복. 이해찬과 이재명을 연결해 준 게 바로 이화영. 이재명이 경기지사가 되고 난 후 이재명은요, 이화영을 경기평화부지사 직책에 앉히고 대북 사업의 거의 모든 것을 맡겼었는데, 여기에서 이해찬의 입김이 엄청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정말 농후하거든요. 이미 이해찬이 쌍방울 중국 지사에 방문했던 사진들도 다 보도가 됐고, 본인은 침묵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하지만 곳곳에서 관계가 있다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잖아. 실제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이해찬을 위해서 이화영을 통해 월 3천만 원씩 이해찬에게 용돈을 갖다 바쳤다라고도 진술을 했죠. 또한 이화영이 설립한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이 이해찬이고 지금도 그거를 맡고 있어요. 정말 이 대북송금이라는 엄청난 게이트 속 여러 곳에서 이해찬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을 넘어서 이해찬에게까지 직접 수사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살짝씩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이 대북송금건 당시에 국정원까지 알고 있었다라고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19년도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실행을 했을 때 국정원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내부 문건까지 만들어서 보고를 했었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 당시 문재인의 국정원까지 연루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스케일이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이재명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장동 범죄가 아니라 이 대북송금 건이라고. 이건 거의 문재인의 탈원전급과 비교될 만하다고. 문재인도 수많은 개뻘짓을 했지만 그중에 탈원전, 국가 경제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타격을 준 이 행위, 그리고 김정은에게 건넨 이 USB, 아직도 우리는 뭘 건네줬는지 모르잖아요. 대북송금은 이것만큼 큰 사건이라고요. 북한에 그냥 돈을 갖다 바친 거잖아. 사업비 명목으로다가. 적국의 슈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국에 돈을 갖다 바친 사람들, 정치인, 그리고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사람.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이 대북송금 건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던데, 이거야말로 지금 미친 듯이 파가지고 발본색원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자, 언제나 그랬듯 이재명은 끝까지 모른 척을 할 겁니다. 이화영의 저런 진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른 척을 하면서 일부러 다른 것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을 계속 한다던가,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 수해 복구와 관련해서 계속 쓸데없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아주 그냥 뱀 같은 여우짓을 계속해서 할 거란 말이죠. 이번 이화영의 증언으로 인해서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입지는 더욱더 줄어들게 됐습니다. 비명계 친문 의원들은 이런 이화영의 증언을 토대로 이재명을 더욱더 압박을 할 거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친명 의원들 중에서도 이재명을 손절하는 사람들이 슬쩍슬쩍 나오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총선은 다가오는데 이재명은 시간이 갈수록 더 위태로워지고 있어.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이재명에게 얹고 있던 숟가락 슬쩍 다시 빼서 노선 갈아타야지. 별 수 있겠어요? 지들이 살려면 이재명을 버려야 되는데 당연히 버리겠죠. 자, 일이 상당히 재밌게 흘러갑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이재명 리스크, 이재명의 범죄 행각들 언론에서 다시 다루기 시작할 거라고. 바로 나오는 것 봐.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늘 하던 대로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서야 막 태세 전환을 하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 절대로 하지 말고, 뭐 그런 말 할 사람도 아니지만 끝까지 국민 기만하고 우롱하고 엿먹이는 그 자세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아인튜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